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75세 된 이병철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선풍기 틀어도 뜨거운 바람만 나와서 더 답답하다. 에어컨 켜자니 전기료가 무서워서 못 키겠다. 밤에 더위 때문에 잠을 설친다.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똑같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에어컨 켜자니 전기료 폭탄이 걱정되고 선풍기만 틀자니 미지근한 바람에 오히려 짜증만 늘어갔죠. 그런데 지난해 경로당에서 우연히 들은 한 가지 방법으로 제 여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먼저 제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작년 7월 정말 무더웠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었는데 온도계가 36도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에어컨을 틀었을 텐데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무려 18만 3천 원이 나온 겁니다. 아내와 둘이 사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에어컨 사용을 줄이기로 했죠. 그런데 선풍기만으로는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바람은 바람대로 나오는데 전혀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뜨거운 공기만 돌고 돌아서 더 답답할 지경이었어요. 그때 우연히 경로당에서 만난 한 분이 저에게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름철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바로 전기료와 더위입니다. 에어컨 하루 종일 틀면 한 달 전기료가 15만 원도 넘게 나와요. 연금 받아서 사는 우리에게는 부담이 크죠. 특히 요즘은 전기료가 더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30% 가까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더위를 그냥 참자니 건강이 걱정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젊은 사람들보다 더위를 더 힘들어하게 되거든요. 혈액순환도 예전 같지 않고 땀구멍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같은 온도라도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65세 이상이 되면 체온 조절 기능이 20% 정도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 온도에서도 우리는 더 힘들어하는 거죠. 작년 여름 저희 동네 78세 박영순 할머니는 전기료가 무서워서 에어컨을 아예 틀지 않으시다가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신 일도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하마터면 큰일 날 뻔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나이에는 탈수나 열사병이 정말 위험하다고 하시면서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7월 경로당에서 만난 한 분이 저에게 신기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80세 되신 최동호 어르신이셨는데 나는 여름에 에어컨 한 번도 안 틀고도 시원하게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했는데 직접 댁에 놀러가서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는데 바깥은 37도나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 댁은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선풍기 하나만 돌고 있었는데 마치 에어컨을 켜놓은 것처럼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그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이 알려주신 방법을 실천해 봤더니 제 전기료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작년 8월 전기료가 딱 3만 2천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도 같은 달이 12만 8천 원이었는데 말이에요. 무려 9만 6천 원이나 절약된 거죠. 그것도 전혀 덥지 않게 시원하게 지내면서 말입니다. 밤에도 깊게 잠들 수 있고 낮에도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지냈어요. 아내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정말 놀라워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선풍기 바람이 맞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정말 마법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써본 4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놀라워요. 첫 번째 방법, 얼음물 활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방법이에요. 큰 그릇에 얼음을 가득 채우고 선풍기 앞 25cm 지점에 놓으세요. 선풍기 바람이 얼음을 지나면서 차가워져서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리예요. 너무 가까우면 선풍기가 얼음만 향하게 되고 너무 멀면 효과가 떨어져요. 25cm가 가장 효과적인 거리라고 실험해본 결과 나왔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얼음 위에 젖은 수건을 살짝 덮어주세요.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어 체감온도가 3도에서 4도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어떤 원리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물이 증발할 때 주변의 열을 빼앗아가는 기화열 현상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젖은 수건이 마르면서 주변을 차갑게 만드는 거죠. 페트병에 물을 넣고 얼려서 쓰면 더 오래 지속돼요. 하나는 쓰고 하나는 얼리고 번갈아 사용하면 하루 종일 시원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페트병 얼릴 때 소금을 조금 넣어보세요. 소금물은 일반 물보다 더 차갑고 더 오래 갑니다. 대신 농도를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돼요. 물 1리터에 소금 1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방법, 아이스팩 뒤쪽 부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정말 획기적이에요. 앞에만 신경 썼는데 뒤쪽을 활용하니까 완전히 다른 효과가 나더라고요. 택배 받을 때 오는 아이스팩 버리지 마세요. 이게 여름철 최고의 보물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시잖아요. 냉장이나 냉동 제품 시키면 아이스팩이 하나씩은 꼭 와요.
보통 쓰고 나서 버리게 되는데 절대 버리지 마시고 모아두세요. 아이스팩을 선풍기 뒷면 공기 흡입구에 고무줄로 고정하세요. 주의할 점은 물이 흐르지 않도록 비닐로 감싸는 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선풍기가 찬 공기를 빨아들여서 전체에서 나오는 바람이 고르게 시원해집니다. 선풍기는 뒤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앞으로 내보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뒤쪽 공기가 차가우면 앞으로 나오는 바람도 차가워지는 거예요. 앞에 얼음 그릇과 뒤에 아이스팩을 동시에 하면 정말 에어컨 부럽지 않을 정도로 시원해져요. 실제로 온도계로 재봤는데 체감 온도가 5도 정도 내려가더라고요. 아이스팩 고정할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선풍기 날개가 돌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위치를 잘 잡으셔야 해요.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비닐 포장을 꼼꼼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아이스팩이 없다면 작은 생수병에 물을 넣고 얼려서 사용하셔도 좋아요. 세 번째 방법, 공기순환 바람 만들기입니다. 이 방법은 정말 신기해요. 선풍기를 바람 내는 용도가 아니라 공기를 바꾸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밤에 바깥 공기가 실내보다 시원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창문을 두 곳 열고 선풍기를 바깥쪽으로 향하게 놓으세요. 실내 더운 공기가 밖으로 밀려나가고 반대편 창문으로는 시원한 바깥 공기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선풍기를 바깥으로 돌리면 바람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시원하지?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더운 공기가 밖으로 나가면서 방 안 전체가 금세 시원해져요. 이게 바로 공기의 대류 현상을 이용한 거예요.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해가 진 후 저녁 8시부터 새벽까지가 최고 효과적입니다. 집안 공기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방법을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반드시 밤에만 사용하셔야 해요. 낮에는 바깥이 더 뜨거우니까 이 방법을 쓰면 오히려 더 더워집니다. 저녁 8시 이후에 바깥 온도가 실내보다 낮아졌을 때만 사용하세요. 네 번째 방법, 몸부터 식히기입니다. 이 방법은 직효성이 정말 좋아요. 선풍기 바람이 아무리 시원해도 내 몸이 달궈져 있으면 소용없거든요.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목 뒤나 손목에 감고 선풍기 바람을 맞으세요. 목과 손목에는 굵은 혈관이 지나가서 여기를 차갑게 하면 몸 전체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이에요. 목 뒤쪽에는 경동맥이 지나가고 손목에는 요골동맥이 지나가거든요. 이 굵은 혈관들을 차갑게 하면 차가워진 혈액이 온몸으로 순환되면서 체온이 내려가는 거예요. 수건 사용법도 중요해요. 너무 차가운 물에 적시면 오히려 혈관이 수축돼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시원한 정도의 찬물, 대략 15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수건을 너무 꽉 짜지 마세요. 물이 적당히 있어야 증발하면서 시원함이 지속됩니다. 수건이 불편하시면 약국에서 파는 쿨링 스프레이를 활용하세요. 팔다리에 뿌리고 선풍기 바람을 맞으면 30분 동안 시원한 느낌이 지속됩니다. 쿨링 스프레이에는 멘톨이나 에탄올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에서 빠르게 증발하면서 시원함을 주는 거예요. 가격도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고 한 병이면 한 달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이제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방법들을 더 알려드릴게요. 다섯 번째 방법, 타이머 활용법입니다. 밤에 잠들 때 선풍기를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대부분 그냥 켜놓고 주무시거나 아예 끄고 주무시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선풍기의 타이머를 2시간으로 맞춰놓고 주무세요. 잠들 때는 시원하게 하다가 몸이 차가워지는 새벽에는 자동으로 꺼지는 거예요.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밤새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새벽에 너무 추워질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니까 감기 걸리기 쉽죠. 이 시간 타이머를 사용하면 잠들 때는 시원하고 새벽에는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방법, 다양한 재료 활용법입니다. 얼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재료들도 있어요. 냉동실에 얼려둔 얼음팩이나 냉찜질용 젤팩도 좋고 심지어 냉동만두나 냉동채소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음식을 사용할 때는 밀폐용기에 넣어서 사용하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젖은 타월을 냉동실에 10분 정도 넣어뒀다가 꺼내서 쓰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타월이 딱딱하게 얼지 않으면서도 차갑기 때문에 오래 지속됩니다. 일곱 번째 방법, 선풍기 위치 조절법입니다. 선풍기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도 효과가 달라져요. 가장 좋은 위치는 방 한가운데보다는 벽 쪽이에요. 벽에 바람이 부딪혀서 반사되면서 방 전체에 공기가 순환하거든요. 높이도 중요해요. 바닥에 놓는 것보다 약간 높은 곳에 놓는 게 좋아요.
탁자나 의자 위에 놓으면 공기순환이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직접 몸에 향하게 하지 말고 벽이나 천장을 향하게 해서 간접적으로 바람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실수, 습도 무시하기입니다. 아무리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도 공기가 눅눅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특히 비온 다음 날처럼 습도가 높을 때는 땀이 제대로 증발하지 않아서 더 답답하게 느껴져요. 제가 아는 74세 김순희 할머니도 그랬어요. 선풍기를 아무리 틀어도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확인해보니 습도가 85%나 되더군요. 실제로 여름철 불쾌지수는 온도보다 습도에 더 영향을 받아요. 온도가 30도라도 습도가 50%면 괜찮은데 온도가 28도라도 습도가 80%면 견디기 힘들거든요. 이럴 때는 제습기를 함께 켜거나 신문지를 구겨서 방 곳곳에 놓거나 수지나 굵은 소금을 작은 그릇에 담아 놓으세요. 자연 제습 효과가 있습니다. 신문지는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시고 숯은 한 달에 한 번 햇볕에 말려주시면 계속 쓸 수 있어요. 소금은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점점 녹아내리는데 완전히 녹으면 새 소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수, 쿨링 스프레이 잘못 사용하기입니다. 얼굴에는 절대 뿌리지 마세요. 눈이나 코에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민감한 피부분들은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해보시고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만 사용하세요. 너무 자주 사용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스프레이를 뿌린 후에는 바로 선풍기 바람을 맞아야 효과가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증발해버리거든요. 세 번째 실수, 낮에도 바깥바람 끌어들이기입니다. 공기순환법은 반드시 밤에만 하세요. 낮에 바깥이 더 뜨거우면 오히려 더 더워집니다. 낮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쳐서 햇빛을 차단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 실수, 선풍기만 너무 미끼입니다. 선풍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정말 더운 날에는 에어컨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해요. 무리해서 참다가 탈수나 열사병에 걸리면 오히려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실수, 청소 안 하기입니다. 선풍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먼지가 많이 쌓여요. 먼지가 쌓인 선풍기는 바람도 약해지고 시원함도 떨어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선풍기 날개와 그릴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분해가 어려우시면 마른 수건으로라도 겉을 닦아주시면 좋아요. 자, 정리해드릴게요. 결국 중요한 건 4가지 방법을 상황에 맞게 조합해서 쓰는 것입니다. 낮에는 얼음 그릇과 아이스팩으로 시원한 바람 만들기, 밤에는 공기순환법으로 바깥 시원한 공기 끌어들이기, 급할 때는 젖은 수건이나 쿨링 스프레이로 몸부터 식히기, 습한 날은 제습 먼저 하고 나서 바람 활용하기. 이 방법들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전기료는 3분의 1로 줄이면서도 에어컨 못지않게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들로 작년 여름 전기료를 월 평균 8만원씩 절약했어요. 1년이면 거의 100만원 가까이 아끼는 셈이죠. 그 돈으로 여름철 기력 보충에 좋은 보양식도 사드시고 아이들 용돈도 더 주실 수 있잖아요. 소중한 돈을 전기료로 낭비하지 마세요. 실제로 제가 아는 다른 어르신들도 이 방법을 써보시고 정말 놀라워하세요. 경로당에서 만난 68세 정말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만나니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전기료도 줄었는데 밤에 잠도 잘 온다고 하시면서 주변 분들에게도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인 72세 송기철 어르신은 아이스팩 방법을 써보시고 나서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에어컨 킨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아들한테도 자랑하셨다고 해요. 이런 작은 지혜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여름을 훨씬 쾌적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에어컨을 계속 틀면 실내외 온도차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 선풍기는 자연스러운 바람이라 건강에도 훨씬 좋아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가 몸에 부담을 주거든요. 또한 이런 방법들을 알아두시면 정전이 났을 때도 유용해요. 정전 상황에서는 에어컨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배터리로 돌아가는 선풍기나 부채질과 함께 젖은 수건이나 얼음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는 더위를 견딜 수 있어요. 재해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방법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더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면 건강만 해쳐요. 무리해서 전기료 아끼려다가 건강 해치면 오히려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적절히 에어컨도 쓰시고 이런 방법들도 함께 활용하셔서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여름을 나는 지혜로운 어르신이 되셨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페트병 하나 냉동실에 넣어보세요.
택배 아이스팩 하나 모아서 선풍기 뒤에 붙여보세요. 주변의 전기료 때문에 고생하시는 이웃분들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더위에 고생하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끼리 이런 좋은 정보를 나누고 공유해서 모두가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댓글로는 어떤 방법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보실 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신 후 효과가 어땠는지도 꼭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을 아시는 분들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 정보를 나누면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생활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올릴 예정이에요. 겨울철 난방비 절약법이나 건강관리법 같은 실용적인 정보들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모두 전기료 걱정 없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